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스튜브 맞죠? 작스튜브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나이는 금년에 55세입니다. 직업은 토목 설계, 도시 계획, 각종 평가 용역업을 하는 천진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 회사와 쌍끌이 대형 기선 저인망업을 운영하는 삼정수산이라는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는 정성문입니다. 아버님 고향은 경상남도 합천이고 저는 아버님이 20대 때 부산으로 오셔갖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 초량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량에서 태어나서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부산에서 보내고 우연찮게 군대 훈련소도 부산의 53사단에 입대를 해서 자대도 전투경찰로서 부산시경에 근무를 하고 학부는 경성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오고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석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수산업을 하는 관계로 부경대학교 해운수산경영학과의 박사과정에 지금 2학기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공재 감독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최공재 감독과 함께 어떤 지금의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감독님과 좋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반에 너무 거창한데. 좀 다시 아니, 편하게. 편집하면 되는데, 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쌍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말고 다음 문제 때. 그럼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산을 떠나본 적이 없는 부산 토박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정주 생활을 부산을 벗어나서 해본 적은 왜냐면 카메라 왔다 갔다 하면은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든 다시 하죠. 카메라는 그러니까 저를 보시는 게 나아요. 아까 인사할 때는 카메라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는 저랑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카메라 보고 말씀하십시오라고 할 때만 카메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다. 그래 합시다. 네. 자, 그러면 부산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부산을 사수하고 계신 부산 맞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정주 생활을 부산을 벗어나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수수한 부산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쌍끌이 어선이라고 아까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라는 거. 그렇죠.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토목 설계 사업에 대해서는 육지의 사업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상식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쌍끌이 어선이라 그러면 아마 육지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희들은 두 척의 동력선으로 건물을 끌어서 고기를 잡는 바닷속에 물고기를 잡는 업법을 경영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 배가 크기는 한 척에 140톤 정도 규모로서 길이가 한 35m 정도 되고 한 척의 선원이 한 12명 정도 근무를 해서 두 척의 배에 책임 선장까지 25명의 선원이 승선을 해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 금액으로는 약 40억에서 50억 정도, 생산량으로서는 약 10,000톤 정도, 만 톤 정도의 물고기를 생산합니다. 종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시는 삼치, 조기, 칼치, 오징어 등의 아주 고급 생선을 저희들이 포획을 하는 업종입니다. 지금 말투가요. 좀 딱딱하지? 네, 너무 딱딱해요. 너무 딱딱하고 너무 딱딱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흔히 말하면 관변용 영상 만드는데 필요가 아니 그래 이런 게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생각이 말이에요.
그래도 명색이 방송이 대중에 나간다 하면 이 표준말도 좀 써야 되고 말이지. 아니, 정제된 용어를 써야 되니까 이 사투리를 계속 쓸 수도 없고 아니, 말이야. 그러니까 막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제가 지금 부산 토박이시네 했던 게 자연스럽게 부산말로 예. 왜냐면 지금 부산 새로 합시다 그럼 뭐. 예? 새로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카메라 없다 생각하고. 예, 카메라 없다 생각하고 저랑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래 하죠. 근데 질문을 제가 딱 던지면 그냥 질문에 대해서 편하게 그냥 동생한테 얘기하듯이 그런다고 해서 뭐 시청자들이 봐야 되니까 야 이마 이 새끼야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것만 제외하고는 편하게 그럼 쌍거리 업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지. 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시청자분한테 인사하는 것은 보고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도 괜찮은데 쌍거리 가서는 그때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우리 그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토박이신데 부산부터 얘기해 들어갈게요. 부산 토박이신데 그럼 말씀 들어보면 처음부터 그냥 계속 부산에서만 사신 네.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 태어나서 부산을 벗어나서는 생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뭐 그냥 글자 그대로 부산 촌놈입니다. 편안하게 부산에 대해서 뭐 어떤 누구보다도 저 부산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부산의 현황이라든지 부산지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게 부산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부산 토박이로서 알고 있는 말을 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쌍끌이 어선이라고 하는데 쌍끌이 어선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쌍끌이 어선은 우리나라 근해 업종 중에서 그 대형 선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등어를 주로 잡는 선망업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규모로서 우리 그 쌍끌이 업종이 있습니다. 140톤 정도 규모의 배 두 척으로서 그물을 끌어갖고 대부분 국민들이 잘 아시는 그 대표 어종인 오징어, 그 다음에 삼치, 칼치, 조기 등을 다량으로 포획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좀 공급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선원들은 한 25명 정도 생산해서 1년에 한 10개월 정도 조업을 합니다. 생산량은 연간 한 20kg 상자로 한 10만 상자 정도, 양으로 따지면 한 2,000톤 정도 됩니다. 한 2,000톤 정도 되니까 그 규모는 아마 판단하기 힘드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그 20kg 상자 극이 한 10만 개 정도 하니까 좀 규모 파악 안 돼도 막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은 나올 거예요. 매출 규모는 연간 한 50억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퍼뜩 들으시면 50억 하니까 굉장히 큰 거로 느껴지지만은 기름값이 한 연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 매출로 봐서는 상당한 매출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 측면에 있어서는 기름값만 한 3분의 1 정도 비용을 차지하고 또 인건비가 한 3분의 1, 10억에서 15억 정도 차지하고 기타 경비들이 수리비하고 이래서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적 육지 사업하고 육지의 매출을 한 50억 일으키는 업종하고 이 규모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산업을 생산하니까 굉장한 어떤 소득을 올리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물고기를 잡아서 국민들에게 물고기 생선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이제 대형 업종이 있어야지만이 낚시로 잡는 업종들보다는 그물로 다량으로 잡아야지만이 국민들이 싼 가격에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게 수산업을 잘 모르시는 일반 저도 그랬고요. 맨 처음에 쌍끌이 어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쌍끌이 어선이면 싹쓸이 해가는 뭐 가지고 씨를 말린다 뭐 이런 오해를 하고도 하고 뉴스에서 나오고 사람들께 막 그런 환경단체나 이런 그런 문제 제시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쌍끌이 어선이란 말을 저도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안 좋은 이미지도 약간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뭐 그게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어자원을 갖다가 막 싹쓸이 하거나 막 이런 거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국민적인 부정적 인식이 첫째 우리 감독님 말씀하셨다시피 쌍끌이, 그 다음에 싹쓸이, 남핵, 그 다음에 저인망 바닥을 끌어서 예전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고대구리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촘촘한 그물로서 조그만 배
끌고 가고 바닥을 끌고 가 취업까지 싹쓸이하는 그런 업종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갖고 2000년대 초에 아마 제가 기억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고대구리를 전부 강제 감축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대구리 업종이 없습니다. 그 저희들 업종에 있어서 대형 쌍끌이 기선 저인망이라니까 그 용어에 첫째 대형, 두 번째 쌍끌이, 세 번째 저인망 이게 굉장히 전부 다 부정적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맨날 그 우리 언론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기업형 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 업종을 좀 부정적 업종으로 매도를 하는데 기업형 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또는 해수부 정책부서와 중앙부처 회의를 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용어를 좀 삼가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대학원의 수상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금방 감독님 말씀하셨던 그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제가 목표로 하나 설정한 게 있습니다. 여기 수산업법이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그 수산업법에 저희들 업종이 대형 쌍끌이 대형 기선 저인망 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 명칭을 제가 바꾸고자 하는 게 학술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서 북영대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학술적인 도움으로서 논리적인 어떤 자료를 제시를 해서 그 업에 대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좀 탈피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과 실제로 현장에서 저희들 어민들이 하는 부분은 틀립니다. 저희들이 건물 코가 이게 66mm를 쓰고 있습니다. 66mm 같으면 한 요 정도 눈으로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크기가 됩니다. 요게 그물이 또 전개가 되면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의 일반적인 물고기는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고 저희들이 잡는 고기들은 국민들이 간혹 그 TV 같은 데서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어떤 크기의 양질의 고기만 잡습니다. 작은 고기 잡아갖고 키로에 1kg에 1,000원도 안 나가는 그런 고기를 저희들이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키로에 적어도 몇천 원 이상, 4, 5천 원 이상 나가는 고기를 잡아야 생산성이 있지. 기름을 1년에 15억씩 떼면서 매출을 하질의 고기를 잡아서 생산성을 낮추는 그런 불합리한 영업을 하진 않습니다. 경영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그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저인망, 싹쓸이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제가 선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들리는 말에는 학창시절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그다지 좋아하진 않으셨다고 대신 책은 굉장히 많이 읽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책도 잘 안 읽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거랑 지금 어떻게 보면 늦깎이로 대학원에 들어가셨는데 네. 뭐 그런 것들 좀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책을 읽었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배경. 공부를 제가 뭐 안 했다기보다는 공부를 상당히 재미있어 했고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사실은 좀 원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학교를 평준화를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평준화를 시킴으로 해서 아마 제 기억에 중학교가 70 몇 년도에 평준화되고 고등학교가 58년생부터니까 아마 77학번부터 평준화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84학번입니다. 8년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78년도에 중학교를 가고 81년도에 고등학교를 갔는데 평준화 시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도 상당히 그 책을 보는 걸 좋아해서 보통 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지력이 조금 높았는데 중학교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재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조금만 들으면 시험에 100점 받는데 집에 와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게 쭉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학교의 공부에 어떤 학과 공부죠. 그러니까 뭐 수학에 미분 적분을 한다든지 또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이런 데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주로 심취했던 게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김성종 씨의 여명의 눈동자입니다. 그걸 거의 밤에 잠을 안 자고 읽고 또 김홍신 씨 인간시장 시리즈 그 책들을 읽고 그런 소설책들을 주로 많이 읽었습니다. 기업 관련되는
소설책들 주로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주로 읽었던 게 이제 중국 그 인문학 역사책, 그런 책들 많이 읽고, 또 경제 서적도 제가 그 당시에, 사실 지금 와서 뭐 그 어떤 장면들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제가 읽었던 게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제가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을 읽었습니다. 읽고 또 하이에크의 자유론도 읽고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아까 감독님 말씀드린 공부를 안 했다는 부분은 뭐 학교 공부가 재미가 없어서 남들보다 조금 빨리 나가다 보니까 진도에 흥미가 없었고, 수업 시간에 60명 중에서 한 40등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니까 그 위에 상위 클래스에 있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제 친구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학교 공부만이 살 길이다 하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학력고사에 그 당시 좋은 성적을 얻어갖고 좋은 학교로 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저는 뭐 부산의 경성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만은 제 친구들 같은 경우 대부분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에 어떤 흥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어떤 사회 활동에 대해서 더 흥미를 가졌고, 또 사회 활동과 친구들과의 교제 이런 데 어울려서 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중앙에서 활동하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공무원을 한다든지 대기업에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친구들과의 교류는 있지만은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지는 몰라요. 아마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면 저도 중앙 무대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나마 저 나름대로 지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산 토박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부산 분들, 부산이라는 것을 조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좀 좋게 보는 사람들, 나쁘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걸 다 떠나서 부산은 이런 곳이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부산은 굉장히 실용적인 도시입니다. 부산은 세계적인 무역 도시죠. 뭐 인천이 개항이 되고 했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개항 도시가 부산이고, 그 개항을 하기 이전에 부산은 대마도와 가깝고 일본과의 어떤 지리적 가까움 때문에 옛날부터 고대부터 해상무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산 지역 사람들이 주로 상업으로서 살아왔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논농사라는 게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기 때문에, 여기 부산은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저쪽에 사상 쪽에 일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강서 쪽에 조금 있고, 부산에 흔히 외부 사람들이 아시는 부산 요 자갈치 지역, 충무동, 어시장 근처 지역, 또는 요 대신동, 그 다음에 저쪽에 해운대 쪽에도 사람이 옛날에는 80년대 중반까지는 사람이 살지를 않았습니다. 거기 수영강 다리 너머에는 학교도 없었고 초등학교 하나 있었다가 80년대 초에 이제 해운대 고등학교가 아마 83학번이 아마 해운대 고등학교 1회일 거예요. 그러니까 해운대에 사람들이 이제 도심이 팽창이 되면서 수영강 넘어서 사람이 살게 되면서 거주지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 정도로 부산은 척박한 도시였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선업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데, 부산 앞바다에는 그렇게 고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고 저쪽에 남해나 거제 쪽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진해 쪽으로 이쪽 부산에 봤을 때 서쪽으로 가야지 고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은 결코 어떤 옛날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외국과의 일본과의 무역으로 통해서 상업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을 하는 도시 사람들은 어떤 내가 우리 최 감독하고 농담 많이 했던 부분이지만, 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정서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종교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의 무시를 합니다. 왜? 내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물건이 좋고 나쁘냐, 가격이 내한테 적당하냐 안 하냐, 그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이 그 당시에 조선 중앙
정부가 힘이 셀 때 중앙정부에 붙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외국에 힘이 세갖고 외국에 붙어 먹고 살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건 개의치 않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주는 사람과의 친분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그 사람이 외국하고 친했다고 해서 친일파다. 중앙정부하고 친했대서 뭐 우리나라 파다. 또는 뭐 중국 정부하고 해서 친중파다. 이런 데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친일파든 친미파든 친중파든 친북파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